그러면 먼저 월간 뉴스레터 열어보도록 하죠. 박명석 큐레이터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밤사이 미진 씨가 반등을 했는데 저는 네. 뭐 나스닥 지수 오른 것도 오른 건데 네. 다우가 네. 최근에 계속해서 홀로 질주, 독주를 하고 있잖아요. 아, 그걸 네. 보면서 미증신 좋겠다. 음,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있어서 이런 맞아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 산업재가 올라가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구글의 상승도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글. 네, 구글도 최근에 이제 다우에 편입됐죠? 다우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간밤에 뉴욕 증시를 분위기를 좀 말씀드리면 일단 지난주 목요일에 급락을 하고 연휴에 들어갔죠. 네. 그랬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발 매수가 좀 나온 겁니다. 근데 뭐 시간이 좀 오래 지나서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겠지만 목요일에 급락했던 섹터의 대부분이 반도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기억 안 나네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일단 저가 매수세가 확 들어왔어요. 네. 그런데다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었고 이슈들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고 근데 장중에 그 반도체의 상승 탄력이 조금씩 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어디로 갔냐면 장 초반에 빅테크가 별로 안 좋았거든요. 아. 반도체 쪽으로 쏠렸다 보니까. 네. 근데 그게 다시 또 그쪽으로 다 갔어요. 오. 그러면서 메타도 강세를 보였고요. 메타. 네, 알파벳도 상승했고 테슬라가 또 급반등했습니다. 테슬라. 또 지난주 목요일에 급락했었잖아요. 네, 그걸 많이 돌려냈었고 그래서 뭐 조금 이제 초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반도체가 장 초반에만 좋았다가 네. 그걸 대부분 또 빅테크에게 수급을 좀 빼앗겼다. 장중에 그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뺏고 뺏기는 네, 상황이요. 맞아요. 예, 수급은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우리 시장은 그러면 삼성전자가 중요하겠죠. 뺏고 뺏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뺏기는 느낌? 예.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결국에는 미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수급을 뺏어 와야 됩니다. 네. 뺏어 와야 되는데 그게 과연 될 수 있을지 오늘 모르겠네요. 오늘 장중에 흐름들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방금 얘기해 주신 대로 확실히 미국 증시는 계속 지금 돌고 돌면서 시장이 계속 안정세를 좀 찾고 있어요. 네. 그런데다가 사실 돈은 한정적이고 수급은 한정적인데 오늘은 또 뭔가 거대 수급에 대한 기대감 포인트까지 들어왔습니다. 맞아요. 트럼프 계좌.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오프닝 벨도 짱짱짱짱 치고 그랬거든요. 그래요? 그거 이제 백악관에다 갖다 놓고. 백악관에서 네. 뭐 거기 직접 방문한 게 아니라 네네네. 이원생 중계로. 그래서 애기들을 위한 계좌잖아요. 그쵸. 애기들이 이렇게 쫙 같이 있어요. 다 같이 있으면서 너희들 부자 되게 해줄게, 네. 할아버지가. 미국장에 돈 많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막 이거 징도 치고 그랬는데 네. 그런 수급까지 좀 들어오다 보니까 미국은 7월에 스타트를 조금 긍정적으로 출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3대 지수 보시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우 지수가 장 끝까지 이 상승 탄력을 유지하면서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나스닥이 1%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S&P 500은 0.7% 상승, 러셀 2000도 0.4%의 상승이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린라이트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AMD 같은 경우에 장 초반에 막 10% 급등까지 가다가 조금 상승폭을 줄이는 모습이 있었고요. AMD와 브로드컴은 엔비디아가 많이 오르지 못해서의 반사수에도 있습니다. 그 이슈 잠시 후에 좀 정리해 드릴 예정이고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퀄컴 강했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조금 아쉬워하실 거는 요거죠. 이제 마이크론과 샌디스크. 샌디스크는 심지어 하락입니다. 자, 그리고 장비주들도 조금 애매했어요. 다만 ASML은 강했고요. 테라다인도 강한 탄력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와 장비주에 최근에 조금 난항이 있는 반면 장비주들의 개별적인 종목들은 그래도 좀 강한 탄력이 좀 나오기도 했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글 그리고 이 사태에 어떻게 보면은 원흉이라고 해야 되는 그 메타 주가 잘 갑니다. 최근에 3% 상승세 나타나면서 확실히 조금 그 뭐랄까 반도체와 빅테크 기업들,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어떤 약간 신경전 아닌 신경전? 주도권 싸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바라보고 있는데 일단은 시장에서 그거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아무래도 이 그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그동안 너무 많이 눌려 있었고 수익 창출을 하지 못한다라는 우려에 휩싸였는데 메타가 그런 것들을 좀 반전시켰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하이퍼스케일러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수급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에 오라클
오라클, 팔란티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나 팔로알토 같은 종목들은 차트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보안 소프트웨어 쪽은 계속 신고가 경신이에요. 네, 그런 흐름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산업재도 결국에는 AI 산업재입니다. GE버노바, 이튼, 그리고 뭐 이런 종목들, 보잉도 강했네요 오늘은. 자, 그리고 러셀 2000도 분위기 전반적으로 괜찮았고요. 최근에는 근데 중소형주의 흐름은 아무래도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그렇게 탄력적으로 나타나지는 못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대형주 쪽에 관심이 좀 많이 쏠렸다 보시면 되겠고요. 금리 좀 내려왔습니다. 4.46%까지 소폭 안정이 됐고, 유가도 계속해서 68달러 선에서 이제 뭐 거의 움직이지도 않아요. 아무래도 이란과의 이슈가 일주일 동안은 거의 뭐 휴전의 휴전이나 다름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여기서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요. 달러 인덱스 조금 내려가는 듯 하더니 결국에는 100대를 좀 지키고 있습니다. 100.8. 그래도 금값이 좀 올라왔죠. 1.2%. 금값이 올라와야 됩니다. 올라와야. 금과 비트코인 네, 맞아요. 요런 이제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뭐 금이 올라가고 막 이러면 약간 안전자산 선호 이러면서 예전에는 맞아요. 증시랑 좀 다른 모습이었는데 최근에는 작년부터 시장 랠리 보였을 때 금도 같이 랠리를 보였다가 혼자 좀 소외받는 느낌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 안전자산의 역할을 하는 게 네. 달러 쪽으로 좀 흘러갔고, 달러. 예, 왜냐하면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럴 때는 달러로라도 해지를 해야지. 그리고 어제 잠깐 전해드렸지만 그 AI 시장에 많이 주식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이 그거를 해지하는 수요로 달러를. 엔화랑 원화를 조금 약세로 만든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달러가 해지 수요가 가장 크고요. 근데 반대로 금이랑 비트코인은 달러에 좀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계속 하락을 했었는데 이걸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금값과 비트코인이 올라야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올라간다. 달러 인덱스가 좀 낮아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국내 증시가 갖고 있는 환율 문제도 조금 해소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밤사이 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먼저 지난주에 우리 시장과 미국 시장을 좀 흔들었었던 메타 이야기에 대해서 세미 애널리시스에서 요거 잘못됐다. 네, 우리 맞습니다. 회사 잘못됐다고 싹 분석을 했는데 이제 뒤늦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뒤늦은 거 그거를 같은데. 하나하나 꼬집으면서 네. 얘기를 좀 분석적으로 해줬어요. 뭐 과도하다도 아니고 잘못됐다. 잘못됐다 수준이니까 굉장히 자신 있는 그런 표현이죠. 그걸 좀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매도세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반박을 했다. 메타의 데이터 센터와 컴퓨팅 자원 조달이 둔화되는 것이 아니라 조만간 가속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왜 그러냐면 메타의 용량 증설은 대부분 3자 업체, 예를 들면 코어웨이브, 네비우스와 같은 기업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더 성장을 시켜줄 수 있도록 수익화를 하는 거다. 라는 점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메타가 캐펙스를 깎는 게 아니라 좀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다에 대한 의견에 손을 좀 들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메타가 그러면 계속 그렇게 돈을 쓸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4가지 사례를 분석하면서 이 그 어떤 전환점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더라고요. 첫 번째는 메타 슈퍼 인텔리전스 랩. 이곳이 증설 용량의 주요 목적지고 최첨단 모델 학습을 포기하지 않았다. 어제 알렉산더 왕의 어떤 그 트윗도 제가 좀 전해드렸는데 그게 또 어제 댓글이 좀 달렸더라고요. 어떤? 되게 분석적이고 저는 흥미로운 의견이라서 되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던 게 이게 약간 알렉산더 왕의 말을 무조건 신뢰해야 될까요? 라고 하시면서 그 사내에서는 네. 어떤 정책이 좀 바뀌면 알렉산더 왕이 갖고 있던 그 부서의 어떤 주도권이 조금 흔들릴까봐 그래서 또 강조를 하는 건 아니었을까요? 뭐 이런 얘기도 있으시더라고요. 본인의 안위를 위하여. 네.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구나. 되게 흥미로웠는데. 그쵸. 근데 어쨌든 세미 어널리시스는 그게 아니다. 네. 계속 그 슈퍼 인텔리전스 랩의 어떤 학습은 포기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메타의 광고 추천 시스템을 10배로 확장하려는 계획. 이게 결국 저희가 생각했던 그 선택과 집중이잖아요. 메타가 광고하면 잘할 수 있는데 그쵸. 왜 이걸 안 할까? 그래서 세미 어널리시스는 요거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트로픽과의 계약. 그러니까 이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함에 있어서 2가지 선택지를 좀 가져간다고 하거든요. 하나는 아마존의 베드락. 요게 이제 API를 갖다가 중간에 이렇게
제공을 해주면서 그래서 이제 LLM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치 이제 스페이스X처럼 실제로 이거를 대여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데, 둘 다 어쨌든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메타가 그쪽에서 돈을 벌어서 다시 투자를 하기 위한 목적이다. 근데 여기에서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지적하고 싶은 건 네오클라우드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다는 거예요. 예, 그때 단기적으로 당일부터 막 10% 넘게 급락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코어웨이브나 오늘 아이랜도 강한 탄력을 좀 보이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검증을 하려면 메타의 2분기 실적 발표일에 우리가 이 가설에 대한 시험대를 확인할 수 있을 건데, 과연 네오클라우드 제공업체와의 구체적인 계약 수주로 이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수주 잔고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네오클라우드가 급락한 게 잘못됐다라고 찝고 있지만, 그게 잘못된 게 맞으면 반도체의 하락도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요걸 또 긍정적인 포인트로 삼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엔트로픽이 또 그 사이에 테라월프 데이터 센터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메타가 정말 남아서 그렇게 파는 거면 결국에는 엔트로픽이나 알파벳이나 탄탄한 LLM 기업들이 그걸 또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또 걔네 그 기업들이 격차를 벌릴 수 있고, 그러면서 캐펙스를 또 늘릴 수 있는 부분인데, 엔트로픽이 또 금세 데이터 센터 임대 계약을 발표하고, 그리고 또 호주에 1.4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 인수 계획을 또 발표를 했어요.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니까 엔트로픽이 저렇게 잘 나가는데 우리가 뭐 캐펙스 걱정할 건 아직은 아닌가 보다 측면으로 또 해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여기에 이제 또 아이렌이 같이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아이렌의 주가가 급등을 했고요. 오픈라우터에서의 LLM 활동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요거 보시면 JP모건 자료인데요. 토큰 거래량 전월 대비 70% 증가, 지출액도 증가, 가격은 소폭 상승,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AI는 계속 잘 돌아가고 있는데, 약간의 그냥 좀 고민거리를 던졌을 뿐이다 정도로 일단은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계좌가 출시가 됐습니다. 이게 사실 네. 이전부터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근데 저는 트럼프 계좌가 그게 진짜 이름이에요? 네네, 트럼프 어카운트. 그럼 만약에 다음 정권에서도 이걸 이어갈 거 아니에요? 3, 4년만 하고 끝낼 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그럼 다음 정권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잡아. 그럼 이거 이름을 어떻게 트럼프 계좌로 하겠어요? 그 이름 남기고 싶어서 트럼프 계좌로 했겠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네. 트럼프 계좌가 출시되면서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미증시에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월요일이기도 했고, 네. 트럼프 계좌가 출시되는 첫날이기도 해서 요거 사진 보시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 종치는 모습인데, 뒤에 이제 내가 쫙 이렇게 서 있고요. 종이 그리고 되게 여기 크네요. 엄청 시끄럽더라고요. 여기 새벽에 계속 아유 우리 영상 아이들 틀어놓거든요. 아이들 시끄럽겠네. 열심히 박수 칩니다. 여기 이제 트럼프 계좌 하나씩 받은 친구. 어이구. 아 너무 귀엽다. 영상 또 보여주시네요. 아 너무 귀엽다. 저 애기는 그냥 대놓고 가르마를 저렇게 태워버렸네요. 아니, 부모님이. 아니 뒤에 너무 귀여운데요, 애기들. 제가 또 아이가 없는 사람이라서 아이만 보면 이렇게 또 그러네요. 좋아합니다. 공갈젖꼭지 아이고, 물고 박수 있는 치면서. 친구도 있고. 저 파란색 셔츠 입은 아이는 내가 지금 여기 어디 와 있나. 나는 어디인가, 너무 귀엽네요. 나는 누군가, 여긴 어디인가 뭐 이러고 있겠죠. 보니까 네. 다양한 인종의 아이들이 함께 모였네요. 뭐 아시아도 그런 의미도 있고, 좀 있는 것 같네요. 예, 다 네. 있네요. 뭐 가지가지 하네 하시는데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네. 네, 왜냐하면 이게 또 이제 주식시장에 나름대로 영향을 꽤 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계좌 출시를 홍보했고 18세 미만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 투자 계좌입니다. 근데 뭐 물론 어린이들이 무슨 돈을 벌겠습니까? 부모님이 여기다가 차곡차곡 넣어달라 뭐 그런 그쵸. 뜻이겠죠. 600만 명이 넘는 어린이와 그 가족들이 주식시장에 투자할 수 있게 될 예정이고, 그러면서 저는 시장이 폭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 멘트 하나하나 우리 예민하잖아요. 네, 또 이렇게 등. 샤라웃을 한번 해줬습니다. 그 배경이 아예 없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트럼프 계좌가 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네. 이미 600만 명이 넘는 아동들이 계좌에 등록을 했고요. 그중에 140만 명은 25년도에서 28년 사이에 태어난 아기들입니다. 여기 등록을 하면 초기 투자금 $1,000의 지원을 또 받습니다. 오, 돈을 줘요. $1,000나? 네. 그래서 연간 최대 부모님들이 $5,000까지 계속 여기다가 넣을 수 있고요. 네. 18세 이전에는 인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갇혀버려요, 돈이.
그러면 이게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좀 떠돌겠죠. 그쵸. 유동성으로. 예, 그리고 18세가 되면 이제 일반 IRA로 전환되는 그런 계좌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그래서 뭐 버그만이라는 아저씨 그냥 누구 인터뷰한 거예요. 나는 $5,000씩 넣어줄 거야. 왜냐하면 이게 사람들 투자 심리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투자 포트폴리오의 성장 가능성을 아이한테 알려주고 싶어요. 투자가 참 뭐 그렇게 나쁜 게 아니다, 좋은 거다 이렇게 알려주고 싶다는 얘기고요. 근데 반대로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윌 매튜스 씨는 어떤 지역에 따라서 기부금을 조금 더 받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 지역이나 어떤 조건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10세 이하 아동 $250, 특정 우편번호 지역 거주여서 공짜 돈이면 당연히 받겠죠. 근데 그 외에 추가로 돈을 가능성은 낮아요.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10살 이하 아동. 예, 네, 10세 이하 그렇습니다. 아동. 네. 그래서 제가 10세라고 해가지고 너무 세게 발음해서 깜짝 놀랐어요. 예.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발음이 네. 찰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웰스파고에서는 이렇게 되면 얼마가 들어올까요? 네. 미국 주식시장에 한 200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네. 라고 보고 있고요. 집중적으로 3분기에 좀 들어올 것이다. 라고. 3분기 이제 막 시작하니까. 네. 그러면은 이게 또 여러분 아시겠지만 중간 선거가 11월입니다. 돈을 아주 풀어서 증시를 어떻게든 부양을 더 하려고. 좀 부양이 되면 그래 시장에 좀 어떤 흐름이나 여론이 또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기대를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한 영향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다. 그럼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냐? 다 이제 그걸 받았습니다. 기부. 어제 그 스페이스X 기부 그 얘기 있잖아요. 그것도 여기에다가 또 주식으로 이렇게 넣어주고 그런 걸로 들어가더라고요. 기업들이. 네, 기업들이 이렇게 해주고 기업들 샤라웃 한번 해주고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건데. 보니까 막 델도 기부했다고 맞아요. 있네요. 예. 델. 그리고 뭐 그래서 레이달도? 델 CEO는 실제로 여기 나와서 발언도 했어요. 발언 기회까지 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샤라웃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8억 달러 신규 자본이 미국 시장에 유입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요거는 이제 로빈후드가 맡아서 하기 때문에 로빈후드가 최근에 주가가 그만큼 올라온 배경도 되겠죠. 이거 잘 되면 성인용 계좌 유형도 검토 중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저변을 넓히려는 그런 모습, 결국 주식 시장에 대한 부양 정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델 CEO인데 42년 전에 본인이 $1,000로 회사를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1,000가 들어간다면 얼마나 참 좋은 제도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42년 전에 뭐 저걸 그냥 단순 계산해서 한 150만 원 네. 가지고서 시작을 했다. 그렇죠. 뭐 그때 돈은 훨씬 더 150은 컸겠지만 큰 거 아니에요? 네, 훨씬 더 42년 전? 컸겠지만 금수저네. 네. 그래서 이 얘기를 해주고 또 이렇게 기부를 했다고 하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나가서 델 사세요, 델 주가. 그래서 델 주가가 오늘 또 급등을 하기도 했고 이 돈 혹시 그냥 다 기부하고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그 돈 내가 돌려줄 겁니다. 그리고 마이크론도 최근에 기부했었잖아요. 투자였죠. 기부가 아니라 투자였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기부하면은 뭐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뭔가 정부에서 아직 그런 건 확실히 없어요. 있겠죠? 확실히는 없는데 확실히 나온 건 없는데 뭔가 좀 주겠죠. 뭐 어떤 것들을 준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런 혜택들? 식으로 주식 시장에서 뭔가 좀 부양할 수 있는 뭐 우선권을 준다거나 그쵸. 나중에 계약할 때 또 뭔가 나온다거나 뭐 트럼프가 원래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알고 있으니까 기업 CEO들이 그걸 보고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이제 막 뭐 저기 강남 막 이런 등지에서는 별별 학원들이 막 생기잖아요. 심지어 뭐 주식이라는 그래요? 뭐 그 과목을 오. 가르친다는데 뭐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뭐 보도 나오고 뭐 이러는데 아이들에게 경제 교육을 어린 아우, 시절부터 그럼요. 시키는 거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요즘 동생분 열심히 교육시키시던데. 이게 진짜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네. 가족 가르치는 것 같아요. 저는 안 해요 그런 거. 제가 이제 앞에 카메라만 없으면 진짜 육두 문자가 나가고 싶은데 진짜 꾹꾹 참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평화롭게 경제 교육을 시키셨으면 좋겠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와 원만하게 지내고 있다. 지금 얘가 뭔가 의식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또 주식시장에 좀 도움이 되는 발언들을 또 여러 가지 했는데요. 네. 베네수엘라랑도 친하게 지내고 있고 이란과도 친하게 지내고 있고 이란은 절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 뭐 이런 거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또 나토 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최근에 또 의외로 우크라이나 전선이 조금 악화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 본인이 일으켰지만 어쨌든 본인이 일으킨 전쟁들을 막 끝내면서 뭐 역대 뭐 전쟁을 가장 많이 끝낸 대통령으로 남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논의를 할 것이다. 그래서 RTX 같은 종목들의 주가는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미국의 방산주는 나름 탄탄했고 그게 또 다우지수의 탄탄함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우디에서도 이제 생산량이 조금씩 늘어나서 그런지 아시아 원유 선물 가격을 배럴당 11달러나 인하를 했습니다. 수출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랍에미리트도 역대 두 번째 6월 원유 생산량이라고 하면서 이래서 유가가 못 올라가는 거죠. 68달러까지 계속 하방 압력을 지금 받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심지어 9월에 미중 정상회담까지 한 번 더 할 계획이 있다고 하네요. 이게 expect라서 기대한다라는 뜻이죠. 아직 뭐 합의된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제안해서 뭐 또 대화를 하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밑그림들은 이제 이란 전쟁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서 확실히 본인이 하고 싶은 그런 정책들 이런 것들을 계속 선심성으로 좀 꺼내는 것 같아요. 네. 자, 이어서는 세 번째 소식. 요거 이제 이게 뭐예요? 캐나코드 제뉴이티? 아, 이거 기관인데 S&P 500 전망치 이렇게 상향했다. 이렇게. 처음 보는 기관인데요. 캐나 엄청 많아요. 저는 그래서 캐나다 뭐 용 만드는 건가 싶어서. 네, 7,500에서 7,825. 네. 별로 많이 높이지는 않았네요. 근데 계속 일단 높이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겠죠. 네. 네,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시장에 불확실성이 높다, 변동성이 크다라고 가정을 하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월가에서는 계속 이렇게 상향을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의 목표치도 8,325까지 높였고요. 근데 그 배경이 어쩌면 이제 국내 주식 비중이 높으신 분들에게는 조금 부담스러운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강달러, 어제도 보여드렸지만 미국 쪽으로 향하고 있는 자금의 규모가 유례없는 그런 비중이 좀 나타나고 있었잖아요. 근데 강달러가 계속되고 그리고 최근에 엔화가 조금 강세를 보였는데 그거 일시적이다. 골드만삭스에서는. 그래서 경제 전반을 고려했을 때 금리 부담감도 있고 물가 부담감도 확 해소되는 건 아니고 그렇게 되면 유로화나 엔화의 약세가 지속될 것이다. 이거 다시 해석하면 원화의 약세도 생각보다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라고 골드만삭스에서는 보고 있는 거고요. 소시에테 제네럴에서도 달러 강세가 아마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그냥 유가만 떨어진다고 해소되는 게 아니라 AI에 대한 투자가 멈추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어떤 구조적인 인플레이션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강달러를 계속 지지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서 어쩌면 하반기에 미국의 상승세가 조금 더 돋보일 가능성 높다고 저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미국 재무부에서도 AI 이거 너무 이렇게 덮어놓고 오르다 보면 버블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위험성을 염두에 두고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또 강달러로 해지를 하는 거죠. 투자자들이. 그래서 해지 자산으로서의 강세도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AI가 좋긴 좋은데 혹시 모르니까 강달러로 했지? 그러면 두 개의 교집합은 미국의 AI 주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이 좀 더 상대적 탄력이 좀 더 강한 거죠. 그런데다가 월러 연준 이사가 좀 후회를 하고 있대요. 왜냐면 뭘요? 이 사람이 연준 의장이 될 뻔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막 금리 인하해야 돼요, 인하해야 돼요, 엄청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작년이랑 지금 상황이 달라졌다. 인플레이션도 부담되고 고용 상황도 좀 달라졌고 그래서 지금은 진짜 인상을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쪽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아니 유가 떨어지고 물가 떨어지면 금리 인상 안 하겠지라고 보고 있지만 계속 연준위원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압박은 계속 지속되는 거고 그러면 강달러가 쉽게 풀리지는 않는다. 라고 우리는 가정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밤에도 나타난 그런 신호였는데 그냥 반도체만 쭉 올라가면은 그러면은 금값도 오르고 코인도 오르고 이제 위험자산 쪽으로 좀 돌면서 반도체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는 거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었지만
그러고 나서 장중에 또 하이퍼스케일러로 수급이 또 갔단 말이죠. 예, 그렇게 된다는 거는 그러면 강달러 그다음에 금리 인상 우려 여전히 상존하는구나. 그래서 좀 더 미국의 AI 안전한 주식 쪽으로 좀 이동을 하는구나.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이 논란은 아마 하반기 내내 계속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좀 다행인 건 ISM 서비스업 PMI가 나왔는데 예상치에 부합했고요. 프라이스 요거 제조업 PMI에서도 좀 떨어졌었는데 서비스업 PMI에서도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매크로가 조금씩 증명을 해준다면 그래도 위험자산 쪽으로 조금씩 돌아 나오는 현상도 언젠가는 하반기 언젠가는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네. 자, 이어서는 특징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에서의 분석 먼저 보시죠. 네. 반도체를 저가 매수해야 된다. 네. 저가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많이 떨어져서 이런 얘기 나온 거겠죠? 맞습니다. 반발 매수 기회로 지금 보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뭐 펀더멘털은 사실 달라진 게 없잖아요. 뭐 일각에서 제기하는 뭐 고평가 우려 이런 것도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신규 공급이 의미 있게 나타날 수는 없기 때문에 JP모건은 여전히 하이퍼스케일러보다 나는 반도체가 좋아.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랑은 조금 다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월가에서도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 최근에 하락세가 좀 깊었기 때문에 UBS에서도 그렇고 시티그룹에서도 그렇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그렇고 디램과 관련해서 계속 전망치를 상향하면서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조금 오늘도 마이크론이 장중에 꽤나 강하게 좀 올라가다가 장 초반에 올라가다가 다 음봉으로 전환하면서 1% 안팎의 상승으로 마감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 일각에서는 투자 심리가 조금 악화되면서 여전히 의구심을 보내고 있는데 이걸 삼성전자가 좀 깨주고 이제 빅테크 실적으로 하이퍼스케일러 실적에서 캐펙스 투자가 줄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좀 확인이 되면 이들의 얘기가 맞았다라고 우리가 뒤로 추론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서 또 이제 마이크론이 포드와 장기 계약 체결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뉴스인데 하실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일주일 전에 GM이랑 장기 계약 체결했거든요. 자동차 회사들이랑 많이 하네요. 예, 근데 요게 이 3분기 실적 지지난 주였나요? 마이크론 실적 발표됐을 때 16개 장기 계약 체결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 첫 번째 발표된 게 GM이고 두 번째 게 포드. 포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펀더멘털 얘기를 하는데 장기 계약 체결은 해놨기 때문에 이게 사실 마이크론의 실적 전망이 무너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계속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디램 가격 상승, 메모리 가격 상승의 수혜를 ASML 쪽으로 장비주 쪽으로 좀 볼 것이다라고 하면서 번스타인이 ASML의 목표가를 2,623달러까지 상향을 했습니다. 네. 근데 다른 장비주들은 조금 아쉬웠던 게 간밤의 어떤 흐름이었다 보시면 되겠네요. 다른 장비주들은 되게 혼조를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유가 뭘까 뭐 생각해보면 최근에 또 많이 올랐기 때문이니까 네, 그런 그런 생각을 것도 있을 것 했습니다. 같고. 네. 자, 엔비디아에서의 뭐 출시 지연 요 내용에 대해서 뭐 얘기들이 밤새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맞아요. 이 내용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요게 출시가 지연이 되면 조금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그쵸.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비주 안에서 조금 희비가 갈렸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카이버 MVL 144? 뭐 이렇게 읽어야 되나 모르겠어요. 이름이 어렵네요. 근데 이게 그냥 말 그대로 요 렉이에요, 렉. 와, 진짜 크다. 예, 이게 사람이죠. 여기 젠슨왕이죠. 젠슨왕 한 둘, 셋, 네 명 정도는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한 7m 넘겠네요. 예, 그 정도 되는 렉의 이 통을 만드는 건데 네. 이게 심각한 차질을 겪으면서 1년 이상 지연돼서 2028년으로 출시가 미뤄졌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1년이나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기술들이 뭐가 있었냐면 이 기판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니까 기판 사이사이에 그 묶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기판끼리 묶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판을 더 넣을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그러면 이게 지연되면 기판에 대한 결국, 추구가. 예, 케이블로 계속 묶어야 되는 거예요. 아, 케이블로. 예, 그래서 크레도 테크놀로지의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기판 관련해서 전망치는 좀 낮아졌고요. 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되면은 이게 광통신, 광케이블이 우리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이유가 네. 저 렉이 점점 커지면은 구리선으로는 부족하다. 예, 연결성이 자꾸 저해된다라고 해서 광통신을 얘기를 했던 건데 이게 또 지연이 되면은 광통신까지 좀 지연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기대했던 부분들을 엔비디아가 조금 꺾어버렸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뭐 엔비디아가 칩 로드맵은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반대로 크레도가 조금 조정을 받고 그리고 이제 반대로 광통신 종목들이 다시 조금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는데 뭐 아니때 굴뚝에 연기 나오는 건 아닐 테니까 그래서 시장은 여전히 의구심을 좀 갖게 됐고요. 다시 말하면 광통신과 이런 기판에 대한 시장 규모의 예측치가 조금씩 이렇게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프리스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제기를 했습니다. PCB 시장의 규모, CCL 시장의 규모가 2027년도 조금 줄여야 될 것 같고 28년도 대폭 좀 수정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반대로 구리 케이블 제조 업체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반대로 엔비디아가 조금 이렇게 지연이 된다고 하니까 AMD가 그래서 오른 거죠. AMD가 그래서 10% 급등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골드만삭스에서는 640달러까지 목표 주가를 상향했고 그리고 또 AMD CEO, 리사수 CEO도 트럼프 행사 트럼프 어카운트, 트럼프 계좌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라는 건 호재인지 악재인지 잘 모르겠어요. 돈을 냈다는 거잖아요. 기부를 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뭐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델처럼 주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만 뭐 또 돈을 조금 줘야 될 수도 있으니까 네. 뭐 나중에 반대급부가 따라오겠죠.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랑 또 경쟁선에 서 있는 브로드컴도 어떻게 보면 경쟁이잖아요. 그래서 애플과의 파트너십이 2031년까지 연장된다라고 하면서 브로드컴 주가도 장 초반부터 강한 탄력을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이번 출시 지연 사태가 이런저런 쪽에 반사수혜가 되기도 하고 네. 조금 악재가 되기도 했던 그런 선별적인 흐름이 나타났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어제 저는 이 소식이 좀 충격이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감원을 발표했는데 네. 4,800명을 한꺼번에. 꽤 크죠. 예. 그 뭐 숫자가 4,800명, 여기는 뭐 3,200명 이렇게 돼 있는데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몇천 명 단위의 감원. 맞아요. 이게 꽤 크더라고요. 네. 비중이 2%. 전 세계 직원의 2% 수준이라고 합니다. 근데 엑스박스 사업부에서 주로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효율화를 시키려고 하는 거겠죠. AI로 인한 대체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요거 효율화 시켜서 뭐 AI 투자도 좀 더 저변을 넓히고 하려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어쨌든 뭐 그렇게 나쁘게 보진 않아요. 마이크로소프트의 DA 데이비슨에서도 매수 등급을 재확인했고요. 이런 감원 움직임뿐만 아니라 오케스트레이션 레이어인 코파일럿을 구축해 놓은 게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랑 거의 이제 결별 수순으로 가면서 시장은 조금 우려를 하고 있잖아요. 자체적인 AI도 부재한데 과연 이 경쟁을 어떻게 이겨낼까? 근데 코파일럿을 구축해 놨기 때문에 앞으로 에이전트 시대에서는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중간에서 역할을 좀 잘 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뿐만 아니라 구글, 메타, 빅테크 기업들, 특히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주가가 장중에 쭉 이렇게 상승 전환하면서 끌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칩 기업과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어떤 주도권 싸움이 수급 싸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엄청나게 또 강했죠? 맞습니다. 오늘 간밤에 6, 7% 정도 급등이 나왔는데 네. 계속 급등락의 반복이에요. 지난주 수요일까지 강하게 올라왔다가 목요일에 인도량 발표하고 급락이 나왔죠. 한 7, 8% 급락이 나오고 오늘은 또 급등이 나오길래 그러면은 인도량에 대한 오해가 풀린 건가 싶어서 찾아보니까 마이애미 쪽에 로보택시가 확장됐다고 합니다. 이게 계속 확장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금요일부터 이제 마이애미 쪽에 로보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권역까지 이렇게 지정을 하면서 계속 하나씩 로보택시 서프라이즈가 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건 스탠리에서는 연말까지 피닉스, 올랜도, 템파, 라스베이거스까지, 뉴올리언스까지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이버캡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2026년 말까지는 1,500대, 30년까지는 3만 대까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다. 목표 주가 415달러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JP모건에서 최근에 왜 JP모건의 테슬라 목표가가 크게 올라갔었죠. JP모건이 막 100달러대로 계속 되게 낮게 보다가 애널리스트 교체를 시켜버렸잖아요. 100달러 제시하는 애널리스트 자리 빼고 네. 새로운 애널리스트가 등판해서
그때 당시에 목표가가. 약간 머스크 눈치 본다는 얘기도 있었죠. 스페이스X 상장 주관사가 됐었는데 예, 안 주면 어떡하냐 뭐 이러면서 불편할 수 있는데 미국이 그런 걸 눈치를 본다고요? 그럴 수 와, 있죠. 뭐 로비의 네. 나라더라고요. 예, 알면 알수록. 네. 그래서 475달러를 그대로 유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그 인도량 이야기입니다. 인도량이 예상을 뛰어넘었는데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사이버캡도 나오고 옵티머스도 나올 건데, 이게 사실 다시 보면은 자율주행 사이버캡 옵티머스 요거를 쉽게 말해서 피지컬 AI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피지컬 AI 대장임을 다시 한번 인증해줬다 보시면 되겠고요. 베어드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량 늘었고 에너지 공급량 ESS 증가하고 있는데 왜 이걸 주가를 이렇게 많이 뺐는지 모르겠다.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기 때문에 어제 뭐 제가 삼성증권 자료를 좀 전해드리면서 FSD 구독자가 늘어나면은 이게 수익성이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고 있었는데 테슬라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목표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거밍지 애널리스트의 발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폴더블 아이폰이 곧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 뭐 막 매진된다, 솔드아웃 벌써 뭐 될 거다 얘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네. 어떻게 칩이 부족해서 이거 못 만든다라는 그런 얘기 할 것 같아가지고. 뭐 못 만들진 않겠죠. 어. 예, 가격을 조금 비싸게 받는다던가 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빠르게 매진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애플의 주가가 뭐 얄밉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얄밉지만 살금살금 계속 올라갑니다. 애플의 네. 주가는. 그래서 폴더블 아이폰도 빠르게 매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 뭐 이런 이슈들 뜨면은 코스닥에서 장중에 뭐 폴더블 종목들 막 움직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첨부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밤에 드디어 스페이스X가 나스닥 100에 편입이 되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요 호재를 좀 기대를 했는데 아쉽지만 스페이스X의 주가는 밀렸어요. 아무래도 뭐 세론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수급이 어쨌든 맞아요. 유입될 텐데. 그 오늘 기준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어. 근데 그거를 미리 좀 알고 있었어서 지난주부터 약간 스페이스X 주가가 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나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스페이스X 수급과 뭐 펀더멘털은 거의 예측할 수가 없는 수준이다 보니까 오늘은 주가가 좀 빠졌다. 근데 다만 8천억 달러 규모의 나스닥 지수 추종 펀드들이 매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 견인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걸 공개했어요. XAI가 스페이스X로 들어갔죠. 그래서 이름을 아예 바꿨습니다. 스페이스 XAI. 그래서 이제 XAI는 없습니다. 세상에. 스페이스 XAI라고 스페이스만 붙인 거예요. 네, 맞아요. 이름만 바꿨다라고 보시면 네. 되겠고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그 주식 기부, 이게 트럼프 계좌에 기부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주식을. 예, 베센트 재무장관이 그거 오피셜리하게 얘기해 줬어요. 창립자 중 한 명이 200만 주를 기부했다. 창립자 중 한 명이라면 CEO 중에 한 명. 일론 머스크 아니고요? 여기 그윈 샤드웰이라는 사람이래요. 아. 그윈 샤드웰이라는 그래요? 사람이 200만 개 이상의 기부할 것이다. 라고 밝혔고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하는데 뭐 베센트 피셜이 맞으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스페이스X가 뭐 좀 주가가 아쉽기도 했었나 네.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퍼스트 솔라는 왜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하냐면 제가 이제 우주랑 태양광이랑 그냥 억지로 좀 엮고 있어요. 그냥 같은 섹터로 그냥 보고. 아니 이렇게. 억지로는 아니죠. 우주 가서 지금 태양광 열 맞아요. 가지고서 데이터 센터 하겠다고 하니까. 네. 근데 지금 퍼스트 솔라의 목표가를 이렇게 320달러로 준 게 뭐 우주 긍정적으로 봤다기보다는 그 왜 중국의 인버터 그거 이제 제한한다 그랬잖아요. 네, 네, 수입 제한. 그거 정리되면은 태양광 기업들 좀 봐야 된다. 수혜 볼 수 있다. 예, 이런 측면도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네요. 네. 비트코인 등을 비롯한 암호화폐 쪽이 조금씩은 괜찮아지고 있는데 네. 빅팬이라고 이제 샷아웃을 하신 트럼프 네. 대통령. 계속 요즘 그 얘기를 좀 많이 하죠. 네. 예, 아무래도 비트코인으로 돈 많이 벌었다라는 소문이 나면서 그래서 더 오히려 약간 8천억. 커버를 좀 쳐주는 것 같기도 하고. 8천억. 그래서 트럼프 계좌에도 혹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뭐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트럼프 계좌는 뭐 종합 선물 세트예요? 그러니까 어제 저는 보도 내용에서 트럼프가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 저거를 완전 확대 해석해서 들어간다더라. 아,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막 나왔다고. 네. 그러면서 이제 저 최근에 여러분 이제 제가 비트코인 관련한 뉴스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오.
이 정도면은 이제 할 때 되지 않았나. 그게 벌써 몇 네. 달째긴 해요, 근데. 제가 이제 한 3개월 전부터 얘기하는데 그 사이에 얘기 잘 안 했잖아요. 이제는 좀 시간이 그러니까요. 되지 않았나. 저도 그 생각을 진짜 몇 달째 하고 있는데 네. 잘 안 올라가대요. 네, 예. 이제 또 중간 선거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비트코인 ETF 수주 만에 자금이 유입됐다. 오랜만에 6월 12일 이후 처음으로 자금 유입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번스타인은 신기하죠. 이 6만 달러대잖아요. 아직까지 연말 목표가 15만 달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2배 이상 올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또 한 번씩 오르면은 또 그렇긴 무섭게 하죠. 오르니까. 네. 그래서 여전히 긍정적이다. 지금 하락 사이클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가 않다라는 점을 배경으로 뒀고요. 다만 코인베이스는 2분기 실적이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는 주식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비트코인 관련 기업들은 실적이 조금 나쁠 수도 있다라는 거를 특히 거래소 쪽은 염두에 둬야겠죠. 근데 여기서 또 빅 이슈가 나왔습니다. 뭐요? 스트레티지가 이번엔 마음 먹고 좀 팔았어요. 근데 왜 지금 가격에서 자꾸 팔까요? 뭐 이유는 있다라고는 하는데. 돈이 좀 필요하겠죠. 자산 유동화를 좀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네. 그래서 예전에 그 약간 괴담 같은 게 있었거든요. 뭐냐면 이게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내각이 네. 비트코인을 자꾸 이렇게 어쨌든 정부의 어떤 비축 자산으로 하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너무 마이클 세일러라는 개인이 너무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게 가능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팔 때까지는 그러니까 안 코인 올린다. 가격이 올라오기 어렵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팔기 시작했어. 실제로 팔기 시작하네요. 네. 뭐 물론 그거는 괴담이지만 어쨌든 이게 팔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어쩌면 요게 어떤 시그널이 될 수도 있겠고요. 일단 판다는 거 자체는 시장의 악재잖아요. 이런 대형 수급을 갖고 있는 사람이 파는 거니까. 근데 비트코인 가격은 좀 안 빠지고 어쨌든 바닥을 잡고 그러니까요. 있으니까 보통 이런 소식 나오면 또 막 크게 네. 하락할 텐데 버티네요. 요게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스트래티지의 주가는 요것 때문에 신뢰도를 조금씩 잃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비트마인은 이더리움을 42,000개 정도 또 샀다고 하네요. 사야죠. 이더리움 트레저리인 비트마인은 사고 스트레티지는 팔고 이런 모습들이 코인 네.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흥미로운 포인트들이었습니다. 자, 뭐 코인 관련해서는 여러분 아시죠? 관심 있는 분들 11시에 우리 또 크립토 플러스라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많이들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여러분 배고픈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 명성님이 한 40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면은 많이 줄줄해가지고요. 저 오늘 접시에 올려진 떡갈비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 저는 보통 이제 한두 개 정도. 저는 이제 말을 해야 되니까 그러네. 맛만 보는 수준인데 자 여러분 화면 한번 잡아주시죠. 저는 오늘 8개 주셨네요. 우리 매니저님께서 많이 주셨어요. 저는 8개. 다 먹고 갈 수 있어요? 아, 그럼요. 다 드시고 한번 맛보고 계세요. 제가 한번 쉽죠, 이거는. 저는 열심히 떠들어 볼게요. 여러분 3원 가든 제품입니다. 뭐 믿고 먹는 브랜드죠. 두툼한 떡갈비 제품을 저희가 오늘 준비했는데 아유 군침나. 압구정에서 50년 전통, 뭐 근처에 계신 분들, 뭐 지방에서도 요 3원 가든 갈비 한번 먹으려고 한번 투어 오시는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우리가 부산 가서 또 거기 뭐죠 해운대에 있는 암소갈비 먹으러 가는 것처럼 이 제품은요 3원 가든의 떡갈비고요. 국내산 원육을 사용해서 육즙이 꽉 찬 깊은 맛을 자랑을 합니다. 한 팩에 80g짜리 2장 두툼하게 들어가 있고요. 한 장당 1,540원밖에 안 해요. 국내산인데 1,540원밖에 안 합니다. 요거 이제 가성비까지 갖춘 제품인데 맛은 얼마나 있는지 한번 제가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저 어렸을 때 먹었던 그 떡갈비 맛, 그 자체예요. 이거 애들이 진짜 좋아합니다. 무조건 100%. 요새 저희 어머니가 밭에서 상추를 그렇게 키우시거든요. 그럼 맛있죠. 또. 떡갈비에다가 요거 쌈장 살짝 얹어가지고 쌈 싸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요? 하나만 더 먹을게요, 여러분. 배가 고파가지고. 너무 맛있습니다. 겉 다 먹었어요? 진짜 대단하다. 쉽죠. 이 자, 정도야. 이어서는 우리 명성님이 지금 입고 있는 셔츠 한번 소개해 볼게요. 핏감 어때요? 지금 사이즈 뭐죠? 105입니다. 105. 사실 저희가 다림질을 못해서 좀 많이 꾸깃꾸깃하긴 한데 폴로네. 여름에는 이런 느낌.
폴로 클럽이에요. 폴로 클럽. 폴로랑 폴로 클럽은 다른 브랜드입니다, 여러분. 그렇군요. 폴로 클럽 제품이고요. 요거를 저희가 3만 원대 준비했는데 셔츠 하나가 3만 원 아닙니다. 폴로 클럽의 셔츠 2개 그리고 팬츠 하나까지 준비했습니다. 팬츠는요. 저는 사실 팬츠 컬러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오, 이쁘다. 이거는 뭐 셔츠 입지 않아 그냥 티셔츠에다 입기도 너무 좋은 지금 밑에 핏 보이시죠? 무릎 바로 위에까지 올라오는 그런 기장감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포인트로 잘 어울리는 오렌지 컬러의 자수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요 뒤에 보면은 옆에 밴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많이 드셔도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서 여름에 아주 안성맞춤인 그런 세트 준비했고요. 요거 3가지 셔츠 2개 그리고 팬츠까지 해서 3만 원대 프리미엄 원단을 사용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 자외선 차단 기능도 요새는 무슨 원단에 자외선 차단 기능 다 들어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스판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안하게 하루 종일 착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가지 제품 영상 아래 링크 확인해 주시고요. 잠시 후에는 김장려 센터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